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청소부로 일한 한 남자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천재, 그것도 하버드 MBA 출신 임원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 놀라운 실화를 통해서 돈의 본질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주변에 경제학자, 펀드 매니저, 회계사처럼 금융 지식이 정말 해박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전부 부자는 아닐까요?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나요? 진짜 이상하죠?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두 실존 인물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운명이 돈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아마 통째로 뒤엎어버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핵심 비교인데요. 한 명은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서,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재정적인 결말은 글쎄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교죠. 왼쪽을 보세요. 리처드 푸스콘, 하버드 MBA 출신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메릴 린치의 임원이었고 심지어 유망주로 잡지에까지 실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로널드 리드는요. 주유소 직원, 그리고 백화점 청소부로 평생을 일했고요. 대학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자, 누가 봐도 누가 더 부자였을지는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차드 포스코는 수백 평짜리 대저택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라는 파도를 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말죠. 원인요, 자신의 지능을 너무 과신했던 탐욕, 그리고 과도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로널드 리드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복권에 당첨된 적도,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어요. 과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바로 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100억 원이에요, 100억. 로널드 리드는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매달 조금씩 아주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 그러니까 우량주를 사서 수십 년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묵묵히 기다린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의학이나 건축 같은 분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금융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 이유는 부의 비밀이 계산기나 복잡한 공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이 현상을 아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금융적인 성공은 당신이 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성공은 하드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재앙을 맞는 거고요. 반대로 금융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올바른 태도, 즉 감정을 다스릴 줄만 알면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투자를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려고 하지만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엑셀 시트가 아니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바로 두려움, 탐욕, 자존심, 질투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짜놨어도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그냥 끝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이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게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부자 되기에는 리처드 푸스콘처럼 아주 공격적이고 낙관적이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부자로 남기는 정반대예요. 로널드 리드처럼 겸손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시장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기술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푸스코는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았지만 부자로 남는 법은 몰랐던 거죠. 자, 이제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죠. 나는 과연 리처드 푸스콘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로널드 리드에 더 가까울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가가 막 떨어지면 공포를 느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나요? 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옆자리 동료가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막 배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 급등주를 따라 사지는 않나요? 질투심하고 조바심이 나의 투자 결정을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방금 두 질문에 내 얘긴데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 하버드 출신 리처드 푸스콘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복잡한 차트 분석법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의 그 조급함과 오만함, 두려움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금융 기술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잠깐, 로널드 리드가 성공한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투자의 세계에서 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성공과 실패 뒤에 숨겨진 운과 리스크의 진짜 역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